할렐루야. 혹시 이 티셔츠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. 이 티셔츠는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의 단체 티셔츠입니다. Father School,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가정을 회복하는 것.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잘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요. 4주 혹은 5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, 그 역할 속에서 아버지가 변했을 때, 아버지가 살았을 때 가정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. 첫째 주가 아버지와 가정인데요. 내용을 하고 중간에 보면 또 그리고 끝날 때 보면 숙제가 있습니다. 뭔가 하면요. 나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나의 아버지를 생각해보고 그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한번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.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든지 혹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지 괜찮습니다. 그러나 그 아버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기를 원하는데요. 처음에는 적을 때 보면 참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적어 내려가다가 보면 어느새 한 장을 보통 가득 채우게 되고 정말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분이실 수도 있지만 참 원망인 분이 의외로 많았는데요.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에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 품고 또 내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런 아버지를 통해 갖고 내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자, 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. 내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. 그거를 편지를 써서 가져와서요. 일주일 뒤에 다시 그 프로그램에 있을 때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그 아버지의 때로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대부분 원망스러웠던 아버지였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던 그런데요. 그렇지만 써내려가다가 보면 내 속에 보이는 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서로 그 편지를 읽는 또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의 모습도 서로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참 독특한 편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.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데요. 정말 원망만 가득했습니다.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아버지는 일에 푹 빠져 있었고요. 밖에서는 정말 천구천사 성인이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너무 무담담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참 아버지다운 사랑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집에 와서는 참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밖에서는 정말 자기 할 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셨고요.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바로 목사님이셨습니다. 나는 그 아버지를 지금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면서 오히려 막 흥분된 목소리로 그 편지를 읽어 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합니다. 그 아버지가 여기에 계십니다. 그럴 때 저쪽 한 구석에서 어느 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.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습니다. 그분이셨습니다. 바로 앞에서 편지를 읽은 그 형제의 아버지였습니다. 그 일어선 아버지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얼굴이 화가 나면서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모두들 긴장했습니다. 함께 있던 분들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정말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아들 앞에 나아갈까? 집에서처럼 화를 내는 모습이었을까? 혼을 내는 모습이었을까? 궁금했습니다.
잠시 동안 정막이 흐를 때 그 아버지는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 아들 앞에 섰습니다.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. 사랑하는 아들아, 정말 미안하다.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 최선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다. 그러나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 내가 내 가정을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을 고백한다. 아들아, 정말 너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정말 잘못을 했구나. 이제 앞으로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다시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한다 하고는 무릎을 꿇고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. 앞에서 그 아들은 엉엉 울었습니다. 아버지도 엉엉 울었고요.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품에 고이 안고 서로 화해하면서 용서하는 모습, 그리고 함께 모든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그 서로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신가요? 또 나의 모습은 어떠신가요?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정말 크게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모습,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?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시오.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이 기억나네요. 정말 군에서 학교에서 성공했고 공부 잘했고 드디어 군대에서도 장교를 지냈고 대기업에 정말 입사를 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구했던 그 사람, 가정에서 돈도 잘 벌어졌고 집도 큰 걸 가지고 있었고, 자, 그런 가정이 어느 날 해외 출장을 갔다 왔을 때 돌아왔더니 이상하게 집에 비밀번호가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이상하다 확인하고 보니까 분명히 나의 집이 맞았는데 아무리 눌러도 집의 문이 열리지 않고요. 그 밖에는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. 띵동띵동 눌러봤더니 안에 드는 아내의 목소리. 여보세요. 누구십니까? 분명히 그 남자의 집이 맞았습니다. 그렇지만 아내의 목소리. 난 당신과 더 이상 살기 싫어요. 나가세요. 여기에 당신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. 정말 무슨 상황일까요? 이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는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늘 엄격함 그 자체였습니다. 가게 잡히었고 틀에 맺혔고 꼭 그 규칙대로 살아야 했고, 정말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기의 요구대로만 했던 정말 끔찍한 가족들의 생활이었기에 어느 날 이 가족은 그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. 자, 우리의 모습, 세상에 많은 행복의 기준이 있을지만 돈, 집, 아니면 권력, 다 그런 건 물론 필요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가족 안에서의 사랑, 우리가 서로 보듬고 끌어안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의 감사를 알고요, 서로 나누고 보듬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대표적인 가정이 어디 있냐고요? 바로 저희 집입니다. 몸이 아픈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내, 그리고 사랑하는 세 아들, 모두 다 제게는 참으로 행복한,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입니다. 여러분 가정에도 비록 부족하지만 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이 넘치는 가정, 행복이 가득한 가정,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과 평화가 늘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